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광규입니다. 이렇게 경찰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영광이죠. 요즘 경찰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마 각 학교에서 탑일 거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탑,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이 보는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그 기출문제 해설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올해는 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함수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모두 다 이제 1학년 과정으로 가면서 시험 범위에서 빠져버렸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이라든지 무한급수 같은, 무한등비급수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또 저쪽에 그 미적분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문이과 학생들이 공통 부분에서 빠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작년에 봤던 문제들 중에서 금년도 시험을 보려고 한 학생들한테 유용한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금년에는 새로운 유형들이 지금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나 했었고요. 수학 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그 또 하나의 주제로서 확률과 통계, 수학원과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이렇게 수학2, 이렇게 세 개의 과목에서 출제가 될 텐데, 각각에서 출제되는 범위는 전체적으로 3분의 1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날 이제 확률과 통계 문제도, 예전에는 이제 다른 과목들이 좀 많아서 조금 적게 출제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쪽 문제가 좀 더 많이 출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작년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거기 밑바탕에는 어떤 이론적인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K가 얼마부터냐면 308부터 400까지입니다. 그러면서 400 콤비네이션 K에다가 5분의 4의 K승, 5분의 1의 400 마이너스 K승. 이게 뭐죠? 일종의 확률이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요 값을 우리 요것만 딱 떼어놓고 나면 이걸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느냐면 독립시행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400번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시행에 나올 확률이 5분의 4이고, 그때 K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400 콤비네이션 K에다가 5분의 4의 K승, 5분의 1의 400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을 K를 308부터 400까지 시그마 더하라. 이 말은 나오는 횟수가 308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 하나의 분포가 있죠. 무슨 분포입니까? 이항 분포잖아요. 자, 내가 400번을 시행을 하겠다. 그때 나오는 횟수를 뭐라 할까? X라고 하자. 그리고 그때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4죠. 그럴 때 우리는 이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시행하는 횟수가 400이고요. 확률이 5분의 4가 되는, 자, 이러한 형태의 분포를 따르죠. 그래서 만약에 확률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이 X가 K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게 400에서 콤비네이션 K 한 다음에 여기에 5분의 4의 K승, 그리고 여기에 5분의 1에 얼마가 되죠? 400 마이너스 K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저기 있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나오는 횟수가 얼마 이상, 308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시그마 K는 308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가 400번까지 밖에 없으니까 400 콤비네이션 K에다가 5분의 4의 K승, 그리고 5분의 1의 400 마이너스 K승. 자,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값을 직접 계산할 방법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항 분포에서 어떤 확률을 구하라 그럴 때 확률이 보통 한 30 정도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확률이 30이랬다. 말 잘못했습니다. 어떤 시행하는 횟수라든지 횟수가 30을 넘어가면 이 분포는 거의 대부분 다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에 근사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근사적으로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화시키죠. 그렇죠?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n이 커지면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뭘 알아야 돼요? 평균과 분산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평균은 2x죠. 얘는 우리 보통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np잖아요. 그렇죠? 그럼 n이 얼마예요? 40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400에다가
P가 5분의 4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 버리면 얼마야? 이게 80, 320이 되나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산, 우리 Vx,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요 값은 NPQ가 되네요. 근데 여기는 요 NP가 얼마였습니까? 조금 전에 320이었죠. 그래서 320이 될 거고 Q는 5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렇죠? 요 값을 계산해 보면 얼마죠? 5, 6에 30에다가 6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X는 근사적으로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봐도 되죠. 320에다가 64는 8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뭘 하면 돼? 확률을 구할 때 바로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 X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지금 30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얼마를 빼야 됩니까? 여기서 평균에 해당되는 320을 변변히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그마 8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G라고 쓸 수가 있고, 여기는 요 값은 얼마입니까? 8분의 마이너스 12가 되기 때문에 4로 나눠버리면 2분의 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바로 이 확률을 구하라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표를 상상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먼저 그려보면 여기가 0이었을 거고 여기는 요 정도가 마이너스 1.5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바로 요만큼의 요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0보다 큰 이쪽의 확률이 얼마가 되냐면 0.5죠. 그러면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인데 이건 대칭성에 의해서 0에서 1.5까지가 같죠? 이제 표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0에서부터 1.5까지가 0.4332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줄이 걸리네요. 자, 여기는 요 확률이 바로 얼마냐면 0.4332가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주니까 요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0.933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나요? 4번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아주 단골 메뉴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A라고 하는 집합이 있습니다. 1, 2, 3, 4, 5고요. A에서 A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F1-1이나 F2-2나 F3-3이 모두 다 같아지도록 하는 함수 F의 개수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F1-1, F2-2는 F3-3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같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이 값을 우리가 K라고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F1은 뭐가 되나요? 1 플러스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F2는요 바로 2 플러스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F3은 3 플러스 K가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F 값은 여기 1 플러스 K라고 하는 이 값이 어때야 돼요?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K라고 하는 이 값은 자, 이렇게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 K는 기본적으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아무리 크더라도 여기 3 더하기 K라고 하는 이 값도 저기는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 K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K는 0하고 2 사이에 있는 요 정도의 정수값만 취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F1과 F2와 F3과 F4와 F5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될 값들은 어떤 값들이냐면 저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에 해당되는 1, 2, 3, 4, 5입니다. 근데요, 요 세 개는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얘가 결정이 돼버리면, 얘가 결정됐다는 이야기는 1 플러스 K가 결정됐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 결과로서 K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럼 K가 결정되면 F2도 결정되고 F3도 결정되기 때문에 요 세 개는 어느 하나만 결정되면 나머지는 다 결정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K가 0이면 얘는 1이고 얘는 2이고 얘는 3을 가질 겁니다. 얘가 만약 1이면 얘가 2이고 3이고 4가 될 거예요.
얘가 만약에 2였다면 3, 4,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K에 따라서 K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4, F4가 취할 수 있는 값은 1, 2, 3, 4, 5, 요 5가지 중에 어느 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5가지겠죠. 그 다음에 F5도 마찬가지로 5가지죠. 그러니까 25에다 3을 곱해주니까 얼마가 되나요? 이 값은 75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그러면 이렇게 75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출제했던 문제인데 집합의 순서상, 이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죠. 자, 이 문제를 풀어보고요. 이 문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지금 뭐냐면 1, 2, 3, 4, 5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부분 집합이 있는데 A에서 B를 빼준 값은 1이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요 A하고 B의 개수는, 순서상의 개수는,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는 게 문제를 풀기 아주 편하죠. 자, 이게 전체 집합입니다. 이 전체 집합에다는 지금부터 1, 2, 3, 4, 5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분 집합으로서 여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B라고 하는 이런 집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A에서 B를 빼준 원소가 1인데 여기에는 1밖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만 들어가는 거, 여기는 어느 것도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색을 좀 칠해 볼게요. 요 영역하고 노랗게 칠해진 요 영역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영역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요 바깥 부분, 요 세 가지 영역에다가만 우리가 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1은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자, 2라는 원소한테 딱 이렇게 하겠다. 자, 2번 선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2번, 너가 여기 갈 수 있는데 아무데나 가봐 라고 한다면 2번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요 A하고 A도 마음에 들고 B도 마음에 드니까 이리 갈 거야. 아, 나는 B가 마음에 드니까 이리 갈 거야. 아, 나는 A, B 몽땅 마음에 안 드니까 이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번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겠어요?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겠어요? 세 가지죠. 5도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 3, 3, 3. 그래서 이 경우는 3의 4제곱이다. 그래서 81가지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뭐 사실 이 문제는 함수 문제하고 똑같죠. 뭐 왜 함수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여기를 우리가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한다면 1은 A로 가고 나머지 2, 3, 4, 5를 가지고 A, B, C, D로 되어 있는 어떤 집합에 이렇게 보내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얘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이 문제는 이제 81로 해서 1번으로 끝났으니까 문제를 많이 낼 때 이렇게 많이 내잖아요.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자, U만 그대로 쓸게요. 1, 2, 3, 4, 5다. 그리고 A하고 B는 이 값의 부분 집합인데 뭐 이런 형태의 문제 많이 보셨죠. A라는 집합을 1과 2라고 하겠다. 그리고 A가 이렇게 X, U가 되는 집합 X의 개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1과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3, 4, 5로만 이루어지니까 2의 3승이 되겠지.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A하고 B라는 집합을 이렇게 주고 자, 이렇게 될 때 이번에는 순서상 A하고 B, 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것도 우리 많이 내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똑같은 형태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자, 이렇게 U,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B를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A를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영역으로 따지면 아까와 비슷한 형태로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영역을 우리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2가 갈 수 있는 경우도 세 가지, 3도 세 가지, 4도 세 가지, 5도 세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이 경우는 3의 5승계의 순서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과 같은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경찰대 문제에서는요, 좀 주의할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자연수 문제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수 부분에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기 볼게요. A, B, C, D가 정수입니다. 그런데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이 17입니다. 그럴 때 A, B, C, D의 순서쌍의 개수는, 자, A의 제곱에다가 B의 제곱에다가 C의 제곱에다가 D의 제곱을 했더니 17이에요. 그러면 먼저 정수를 제곱했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완전제곱수일 겁니다. 그러면 요 17에 가장 가까운 완전제곱수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기본적으로 4를 제곱하면 16이 있죠. 그럼 16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얼마면 되겠어요? 1이면 되겠죠. 두 개 더하면은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16하고 1하고 0, 0. 그러면 16이니까 제곱을 해서 16이 돼야 되니까 뭐가 있겠어요? 4하고 마이너스 4. 자, 1하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 이렇게 4, 1, 0, 0, 뭐 4,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4, 1, 0, 0,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0, 0.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큰 16은 됐으니까 16보다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4의 제곱이니까 9가 있겠죠. 그럼 한번 9를 한번 써볼게요. 9를 써주면 여기다가 뭐를 더해야지 제가 되냐면 8이 되잖아요. 근데 이 8은 완전제곱수가 아니니까 8에 가장 가까운 완전제곱수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4가 있겠나요? 그쵸? 4가 있네요. 그러면 4에다가 4를 더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9하고 4하고 4를 더해주면 되겠죠. 요 4를 또 더 이상 쪼갤 방법은 없죠. 4보다 하나 작은 1밖에 없는데 1의 제곱하고 2개 더해갖고 만들어낼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9가 있고 아까 우리가 7이었는데 여기다가 뭐 2를 주고 그 다음에 뭐 2 죄송합니다. 여기는 요 값에다가 이제 9보다 작은 완전제곱수를 찾아요. 뭐가 있습니까? 4가 있죠. 4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면 12잖아요. 그러면 4에 가장 가까운 숫자 중에는 뭐가 있겠어? 4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4가 있겠죠. 근데 4를 4개를 더한다 하더라도 17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수부터 우리 써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수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더 이상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요것만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은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요. 얘가 16이 되려면 4일 때, 1일 때, 0일 때, 0일 때 또 이런 식으로 다 따져야 되는데 뭐 그것 또한 귀찮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써버리자고요. A제곱, B제곱 여기 있는 요 값을요. 요 아래에다가 그냥 나열해 보자고요. 얘를 A, B, C, D라고 나열하고 그래서 16, 1, 0, 0을 16하고 1하고 0하고 0을 얘들끼리 자리 바꾸면 쫙 합니다. 그리고 0이 오는 부분은 상관없지만 16이 오는 부분에다가는 여기다가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운다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왔으면 여기는 플러스 2를 선택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로 변신이 되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형태의 변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한 다음에 똑같은 게 두 개 있죠. 그래서 2팩토리얼. 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열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얘가 두 가지로 변할 수가 있죠. 얘도 두 가지로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버리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얼마겠습니까? 여기는 요 값이 24 약분해버렸으니까 여기는 요 값은 48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9에다가 4에다가 0입니다. 여기는 얘를 요 앞에다가 나열하자고요. 나열하고 나면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4팩토리얼인데 역시 똑같은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 놓고 나니 0이 있는 거는 0밖에 선택할 방법이 없지만 얘는 뭐가 있습니까? 3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3이 되기도 하겠죠. 얘가 그 자리에서 두 가지 변신이 가능해요. 얘도 두 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이겠죠. 아까 2의 제곱을 곱할 때가 48이었으니까 세제곱 곱했으니까 얘는 96이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48에다가 96을 더해주면 얼마가 되죠? 4에다가 144가 나오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바로 144다. 혹시 뭐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학생들이라면 아까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가지고 모든 경우를 한번 나눠서 해보세요. 그래도 아마 똑같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지금 정수라고 했던 사실 기억하세요. 그냥 혼자 상상을 하면서 해놓고 거기다 루트만 씌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연수라고 생각하고 풀어서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겠다. 그런데 fx를 a-3에다가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로 정의하겠다. 그런데 gx는 x가 0보다 클 때는 1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g하고 f를 합성해 놓은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랑 이런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g에다가 이 fx 합성해 놓은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1일 거고요. 만약에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았다 그러면 얘는 0일 겁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f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fx라는 그래프를 제 마음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돼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는 요점이 알파고 여기는 요점이 베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gx를 한번 그려보는데 자, 이렇게 그려서 fx가 0보다 큰 쪽은 알파보다 작은 쪽이거나 베타보다 큰 쪽이 되겠죠. 이때는 얼마냐면 1입니다. 이때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점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요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G하고 F를 합성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지금처럼 요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에서 바로 불연속이 돼버렸죠. 연속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러한 형태로 돼 있었다. 자, 여기 알파고 베타다.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쪽이니까 0보다 큰 부분에서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1이 될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0이니까 역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역시 불연속이죠. 그러면 얘가 연속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면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fx가 아예 0보다 커버리거나 여러분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버리면 어떨까요? 0보다 같아버리면은 요 0인 점에서는 0이 되고 0이 아니 되는 점, 요 점에서는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면서 요렇게 되는 요런 그래프가 gx입니다. 그러니까 0이 되는 점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어버리면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아래쪽으로 돼버리면 어떨까요? 자, 요렇게 그래프가 돼버리면 fx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gx 합성해 놓은 그래프는 다 0이 되는 이런 상수함수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fx가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0보다 컸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g하고 합성해 놓은 함수는 요렇게, 얘는 y는 1이 되는 바로 요 그래프가 바로 g하고 f를 합성해 놓은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 얘가 모든 점에서 연속인 경우는 언제밖에 없느냐면 얘가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다? fx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버리거나 또는 0보다 작거나 같아버리거나 0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작거나 같아버리면 바로 이 함수는 모든 점에서 연속이 된다. 자, 그럼 이제 fx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fx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까처럼 그래프가 요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둥둥 뜨는 형태일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이 최고창의 계수에 해당되는 a-3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a가 3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보다 크니까 요 뒤에 있는 요 값은 또 x축과 만나서는 안 되죠. 그러면 판별식을 따져볼까요? 4분의 d 하겠습니다. a는 b의 제곱 마이너스 c가 어때야 되냐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따라서 a가 3보다 크고 b의 제곱이 이렇게 c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A, B, C의 순서쌍은 개수는 몇 개나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얘하고 얘가 독립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이쪽을 만족하는 B하고 C의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인가 하고 여기서 만족하는 A의 개수가 몇 개인가 봐서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두 개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B하고 C의 순서쌍을 보니 내가 여기다가 B에다가 2를 주면요. 1보다 커야 되니까 C는 2일 수 있죠. 자, 1일 때 3이어도 좋고요. 쭉 가서 1일 때 6까지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2였으면 여기는 요 값이 제곱했으니까 4가 되네요. 그러면 C는 5가 돼요. 5부터 2에서 6까지 가능하겠죠. 만약에 A가 3이 돼버리면 이 값은 제곱해버리면 9기 때문에 9보다 더 큰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쪽에 몇 가지가 되냐면 2부터 6까지 하니까 5가지, 6가지, 7가지여서 이쪽 부분에 7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A는 3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A가 취할 수 있는 경우는 뭘까요? 4거나 5이거나 6. 그래서 3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는 A, B, C 순서쌍의 개수는 A, B, C에다가 1, 2를 넣을 때 그때 A는 4, 5, 6 중에 하나 3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얘도 3가지 이렇게 가니까 요거의 개수는 3 곱하기 7. 그래서 바로 21가지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지금처럼 21가지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런 경우죠. 자, A가 만약에 3이 돼버리면 어떨까요? A가 3이 돼버리면 아예 이 fx가 0이 돼버립니다.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도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A가 3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A하고 B하고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가지가 되느냐? 얘는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요. 요 B하고 C는 맘대로 가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6가지, 6가지니까 6의 제곱. 그래서 36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럼 만약에 A가 3보다 작거나 3보다 작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는 아까처럼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있어야 되죠.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여야 되냐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거나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따져보면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값만 따져보겠습니다. B의 제곱이 이렇게 C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는 B하고 C의 순서쌍을 한번 따져볼게요. 얘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B가 1이라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 1이어도 좋고 1일 때 2여도 좋고 쭉 가서 1일 때 6까지 해서 6가지가 되겠죠. 자, 여기는 요 값이 2입니다. 그럼 제곱해버리면 4니까 얘는 4가 가능하고요. 자, 2일 때 5가 가능하고요. 자, 2일 때 6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3이 돼버리면 9가 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전체는 몇 가지죠? 9가지가 되겠죠. 그럼 A는요? 3보다 작아야 되니까 A는 1 또는 2. 그래서 2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체 순서쌍의 개수는 2 곱하기 9에서 바로 18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확률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주사위를 3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입니까? 6의 3승가지죠? 6의 3승 분의 첫 번째가 아까 3 곱하기 7에서 21이었고 두 번째가 36이었고 세 번째가 18이죠. 자, 요 값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계산해 버리면요. 바로 72분의 25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는 6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자 A에는 검은 공 2개와 흰 공 2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검은 공 1개와 흰 공 3개가 들어있다. 이 A, B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상자에서 공을 꺼내었더니 검은 공이 나왔다. 그 상자에 남은 공이 모두 흰 공이라는 확률은 사실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알려졌던 문제죠. 자, 한번 보죠.
A라는 상자는 어떻게 돼 있다 그랬냐면 검은 공이 2개입니다. 그 다음에 흰 공이 역시 2개예요. 그 다음에 상자 B에는요, 자, 일단은 검은 공이 1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죠? 흰 공이 3개입니다. 뭐 이제 이런 상황이죠. 똑같은 공인데 예를 들어서 암실 속에, 캄캄한 암실 속에 이 두 상자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 실험 대상자는 들어가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꺼내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는 A 상자를 꺼냈는지 B 상자를 꺼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하나를 선택해서 꺼냈더니 검은 공이었어. 나와 보니까 검은 공이었어. 그럼 이제 밖에 나와서 과연 내가 이 상자를 A에서 꺼냈을까 B에서 꺼냈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검은 공이었을 때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상자에 남은 공이 모두 흰 공이라는 이야기는 검은 공이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검은 공이 하나인 이 B였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되게 돌려서 하는 거예요. A나 B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는 꺼냈어. 꺼냈더니 검은 공이었어. 자,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내가 꺼낸 상자가 바로 B 상자였을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A하고 B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전혀 확률을 모르는 사람이죠.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극단적인 예요. 만약에 B 상자에는 0이 검은 공이 하나도 없고 흰 공만 4개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공을 하나 딱 꺼내왔는데 나와보니까 검은 공이야. 자, 네가 꺼낸 공이 검은 공일까 흰 공일까 물어본다. 아니, A 상자였을까 B 상자였을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검은 공이 들어있는 상자는 A 상자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A 상자라고 말할 수 있죠. B 상자라고 말하겠어요? 왜? 아까와 같은 요 검은 공하고 흰 공의 개수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왜 B에다 말을 못하죠? 바로 중요한 것은 안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이미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뭐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거기서 원하는 것은 지금 비상자였을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저 같으면 아예 그냥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그냥 폼나게 풀지는 않고 그냥 빨리 풀라 그러면 빨리 그냥 쭉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먼저 구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들어가서 A를 선택해서 꺼냈을 수도 있고 B를 선택해서 꺼냈을 수도 있잖아. 바로 A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죠. 근데 A에서 꺼낸 것이 검은 공일 확률은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입니다. 또는 내가 B 상자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B 상자에서 꺼낸 값이 검은 공일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을 우리는 P1으로 하고 여기는 요 값을 P2라고 놔서 더한 값을 P라고 할까요? 이게 뭐야? 검은 공일 확률이야. 그런데 내가 꺼낸 검은 공이 B 상자였을 확률이라는 것은 이 확률에 B 상자에 해당되는 P2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P2가 차지하는 상대적인 B,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해놨는데 그 확률에 이런 확률들이 나에게 기여를 했다 이거지. 근데 그 중에 얘가 기여한 정도가 얼마냐? 그 이야기예요, 실은. 자, 이거를 이제 폼나게 풀어볼까요? 이렇게 풉니다. 내가 하나를 꺼냈는데 얘가 검은 공인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PX입니다. 내가 하나 꺼낸 값이 검은 공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 내가 처음에 선택한 게 A였고 그 다음에 A를 선택했다는 조건 하에서 검은 공이 나오거나 또는 자 B이고 자 P의 X바 B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또 묻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꺼낸 공이 검은 공이었는데 내가 선택한 게 B였을 확률 이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PX분의 P에다가 B 인터섹션 X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리고 또 얘는 PX 분의 P의 우리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P X 바 B죠. 그래놓고 잘 보세요. 여기는 얘가 여기서 말하는 P1이고 이 값이 P2고 이 값이 P1 플러스 P2고 이게 뭐예요? P2잖아요. 그러니까 P1 플러스 P2분의 P2가 나온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이 값은 4분의 1에다가
자, 플러스 8분의 1 분의 8분의 1이 되나요? 그쵸? 맞죠? 그러면 뭐 분자분모에다 8을 곱해 버릴게요. 그러면 8분의 3분의 1, 3분의 1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확률은 바로 3분의 1이고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이 3하고 4의 합을 구해버리면 4가 나오겠죠. 자, 이제 답은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0학년도 문제까지는 나왔고요. 그 추가로 지금 2019학년도에 나왔던 문제하고 그 뒤에 나왔던, 그해 나왔던 몇 가지 문제를 좀 추가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더 문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뭐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막상 풀라고 맘먹으면은 참 좀 그래요.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인접한 교차로 사이의 거리가 모두 다가 1인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경로 중에서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3 이상인 직선 구간을 포함하는 경로를 구하라. 3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내가 여기서부터 아예 요렇게 가버리는 거야.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3이라는 구간을 하나 포함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4라는 구간을 포함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는 요 값을 그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5라는 구간을 포함한 거죠. 물론 3도 포함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과연 몇 가지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사건을 지금부터 A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A가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위로는 B가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보죠. 결국은 여기 있는 얘를 나열하는 거잖아요. 나열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로의 수가 되는 거니까 만약 길이가 5인 경로를 포함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얘를 나열하는데 여기 있는 요 5개가 이웃하게 나열되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요 5개를 하나로 쳐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B는 그냥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를 나열하는 것 중에 요 BB가 서로 이웃해서 길이가 3인 게 포함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문자가 몇 개 있어요. 요 BB가 있으니까 여기는 요 값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네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단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길이가 4인 경로. 를 포함하는 경우, 그 말은 생략할게요. 4인 경로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둘, 셋, 넷. 얘들끼리 이렇게 이웃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 다음에 A가 하나 더 있고 B, B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걸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되는 경우? 얘하고 얘가 이웃하는 경우만 빼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마음속으로 지금부터 C라고 놔버리는 거야. C. 그러면 C, A, B. 그래서 5개를 나열하는데 똑같은 문자가 3개가 있으니까 3팩토리얼. 근데 그 중에 요 A하고 C가 이웃하는 경우만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A하고 C가 이웃하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얘를 묶어. 하나, 둘, 셋, 넷. 4팩토리얼을 이렇게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요 둘이 자리 바꿔 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얼마죠? 20이 되죠. 그래서 8.
그래서 요 경우는 12가지다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별 문제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길이가 3인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하고 요 A 얘가 이웃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B, B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를 통째로 우리가 C라고 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나열하는데 요 C하고 요 A가 됐든 요 A가 됐든 어떤 A하고도 이웃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요 AA는 요 C하고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얘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이쪽에 한번 와볼게요. 내가 AAA를 우리 지금부터 요 라인, 요걸 1번 라인이라고 합시다. 1번 길, 얘는 2번 길, 여기는 3번, 여기가 4번입니다. 저 세 개짜리를 1번에서 가려면 어디서 갈 수밖에 없느냐면 여기서 이렇게 처음 시작을 AAA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요 뒤에 가서 AAA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없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A가 와야 되니까 그러면 A가 5번인 게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첫 여기를 갈 때는 어떻게 올 수밖에 없냐면 요렇게 AAA 요렇게 와서 이 B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번 라인에서 저 경로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오는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1번 라인에 쓰는 경우는 몇 가지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B로 처음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경우는 A 이렇게 해서 B로 처음 시작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A, B 그렇죠? 여기 있는 얘를 나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4팩토리얼을 이렇게 2팩토리얼하고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는 요 값이 얼마였더라? 24죠. 그러면 이 값은 6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1번 라인에서 자리바꿈하는 경우는 6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쉬운 게 어디 있느냐면 마지막입니다. 4번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요 가운데는 나중에 쓰기로 하고 4번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세 개짜리를 요 라인에서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A가 와야 되니까 불가능하겠죠. 세 개를 또 어디서 쓸 수 없냐면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요걸 세 개 썼으면 그 다음에 선택의 여지가 A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A가 4개가 돼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에 가서는 여기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는 뭐였겠어요? 이렇게 올라왔을 거야.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BAAA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 두 번째 마지막 거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BAAA 이걸 뒤에다 써줄게요. 그러면 이 앞에가 A 2개하고 B 2개가 나열되면서 BAAA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일 마지막에 올 거기 때문에 앞에는 얘만 나열하면 돼. 그럼 이 경우는 몇 가지겠어? 역시 6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는 세 번째로 중간에 오는 경우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오는 경우는 어떻게 올 거냐? 내가 여기서 요렇게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AAA가 되면 그 다음에 또 B가 돼야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A로 오고요. 여기서 만약에 A가 온 다음에 자 요렇게 B로 올라가고 여기서 AAA 하고 나면 요 AA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B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서 가든지 간에 보세요. 어디서 가든지 간에 요 사이에서 내가 여기서 요렇게 AA를 선택하더라도 그 다음에 B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전에도 B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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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하나의 세트로 움직인다는 거야. 자, 여기서 만약에 요걸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더라도 다음은 반드시 B여야 되겠죠. 이쪽도 B여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엔 당연히 B가 돼야 되고 앞에서도 밑에서 올라왔을 테니까 B겠죠. 그러니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B가 AAA 앞뒤를 반드시
요렇게 하나의 세트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AA에다가 B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남는 것은 A 두 개하고 B입니다. 이제는 얘들을 그냥 나열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 A, B 때문에 얘하고 요 A는 만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팩토리얼을 얼마로 2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은 1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6개, 6개, 12개에서 전체적으로 6 더하기 6 더하기 12가 되니까 이건 24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체 경로를 따져야 되잖아. 제일 처음에 12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12가지였었죠? 아니죠. 길이가 5인 거를 우리가 빼먹었네요. 길이가 5였던 게 얼마죠? 4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길이가 4를 포함하는 경우가 12가지. 조금 전에 길이가 3인 경우는 24가지. 그래서 얘는 요거 더하니까 36에 4를 더하니까 얘는 40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의 전체 경수는 지금처럼 40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에다가 그 2019학년도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다른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정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추가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경찰대에서 출제됐던 문제에 대한 분석, 확률과 통계편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